자, 거기 한번 봐봅시다. 해설지 풀어놓은 것은요, 제가 잠시 드릴 거예요. 일단 그 6문제 답을 제가 먼저 한번 불러줄게요. 그 6문제는 계산 과정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알겠죠? 충분히 꺼낼 수 있는 답안지야. 184번의 답은 50. 185번의 답은 1. 체크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여기 해설지에 체크되어 있습니다. 186번에 푼학생만 채점하셔도 돼요. 1. 186번에 1, 189번에 10, 191번에 4번, 193번에 2번. 자, 6문항은 우리 친구들이 풀었을 때 답이 한 3줄, 4줄 안에 끝나는 답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풀어보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건 하나 있어요. 봐봐. 내가 여기서 4문항을 풀어줄 텐데 6문항을 만약에 자기가 못 풀었다면 차라리 6문항을 푸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은 될 겁니다. 알겠죠? 학교에서 그런 문제를 나오는 거고 21번 지금 모의고사에서 21번이나 20번 문제를 풀었을 때 그건 상당히 조금 계산이 걸리는 문제들이에요. 그런 문제는 시간이 소요화된다. 그걸 알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자, 183번부터 한번 봐봅니다. 근데 의외로 이 183번 문제가 고등학교 3학년 21번 문제입니다. 21번 문제라는 것은 뭐가 되냐면 1등급 큰 문제예요. 알겠죠? 근데 의외로 우리 친구들이 하다 보면 충분히 상대할 수 있는 문제였었다. 자, 이와 같은 만약에 y는 x의 제곱이라는 2차 함수가 있다. y는 x의 제곱이라는 2차 함수가 있는데 2차 함수 위에 한 점 p를 잡았다. 자, 2차 함수 위에 있는 한 점 p를 잡아서 x축 위에 한 점을 잡는데 그때 x축 위에 있는 한 점을 q라고 놓자. 자, x축 위에 있는 한 점을 q라고 놓는데 이 삼각형은 OP하고 PQ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한다. Y축 위에 한 점을 잡는데 Y축 위에 한 점을 잡는데 그 Y축 위에 한 점을 R이라고 했을 때 이때 OR과 PR이 서로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한다. 자, 이때 노란색의 면적을 S라고 놓고 파란색의 면적을 T라고 놨을 때 이 면적을 T라고 놨을 때 다음 식의 극한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했어. 그럼 주어진 식의 극한을 구하려면 S하고 대문자 S하고 대문자 T만 찾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대문자 S하고 대문자 T만 찾으면 돼요. 대문자 S를 찾는다는 것은 노란색 삼각형의 면적을 찾는 거고 대문자 T를 찾는다는 것은 빨간색 삼각형의 면적을 찾는 겁니다. 자, 노란색 삼각형과 빨간색 삼각형의 면적을 찾으려면 좌표를 Q하고 R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읽을 수가 있죠. 자, 보겠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이면 이점의 좌표가 T가 되기 때문에 Q의 좌표는 이 길이의 2배가 돼야겠네? 그렇죠. 그럼 Q의 좌표는 얼마다? 2t,0이어서 노란색의 면적이 등장을 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빨간색의 면적을 찾으려면 빨간색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이걸 밑변으로 본다면 높이의 값은 점 P의 X좌표가 높이기 때문에 높이는 T가 나옵니다. 그제?
자, 그럼 밑변의 좌표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밑변의 값을 찾기 위해서 R의 좌표를 읽어야 합니다. 근데 R의 좌표를 모르니까 R을 0,B라고 넣자. 됐어요? 그럼 제가 여기에서 B만 찾으면 이 삼각형의 네 그때 어떻게 가죠? 네. 3, 4, 3, 4까지. 그리고는 안 돼요. 그리고 앞에 가야 돼요. 그럼 함수 증가까지. 네. 그러면 자 여기에서 뭘 찾으러 가야 하냐면 밑변을 찾아야 하니까 B의 좌표 B를 찾으러 가야 합니다. 자 B를 찾기 위해서 두 변의 길이가 같다. OR과 OR의 길이하고 PR의 길이가 같다. 자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같으면 길이를 제곱해도 상관없죠. 자 OR의 제곱, OR이 3분의 길이가 B여서 B의 제곱이 되는 거고 PR이라는 것은 P하고 R까지의 거리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X끼리 빼서 제곱하고 Y끼리 빼서 제곱하면 자 이때 이 식을 만족하는 B값을 찾으러 가야 합니다. 자 B값 찾으러 가면 자 보세요. 여기서 B의 제곱과 여기서 B의 제곱이 없어지죠. 이것 전개하면 마이너스 2bt의 제곱이야. 넘어오면 2b 얼마 t의 제곱이 되고 우변에 남는 수는 t의 제곱과 t의 4승이 돼서 양변이 다시 t의 제곱으로 나눠져 버리네요. 그러면 2b를 2로 나눠버리면 결국 b의 값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 플러스 t의 제곱이 돼서 자 R의 좌표의 값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은 자 S의 면적은 노란색의 면적이니까 2분의 1 밑변은 얼마냐면 2t 높이의 값은 P의 Y좌표니까 T의 제곱이 돼서 얘는 T의 3승이 되는 거고 자 대문자 T의 면적은 2분의 1 밑변은 얼마입니까? B의 좌표가 됩니다. B의 좌표니까 2분의 1 플러스 T의 제곱 높이는 P의 X좌표가 돼서 얘가 되겠죠. 그래서 대문자 S와 대문자 T가 등장을 해서 면적이 등장하니까 집어넣고 극한 1으로 가버리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면적의 값을 충분히 극한을 읽어내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 극한 문제는 예를 들어서 183번이 나오느냐, 예를 들어서 200번이 나오느냐, 154번이 나오느냐, 어느 게 나오냐가 문제가 되지 극한 문제는 반드시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극한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또 넘겨서 어디 쪽 보냐면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 중에 하나가 187번이 됩니다. 자, 이 187번 문제는 계산이 좀 번거로우니까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자,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 4개의 점을 연결한 하나의 정사각형이 있다. 자, 4개의 점을 연결한 하나의 정사각형이 있는데 이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 나왔습니다. 자,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 있다고 하자. 0,2, B의 좌표는 마이너스 2,2, C의 좌표는 마이너스 2,0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정사각형하고 X축의 양의 부분 쪽으로 X축 위에 한 점 P가 있다.
그런데 이 점 P의 좌표는 t, 0이라고 하자. 자, 다 나왔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만약에 하나의 그림이 막아도 사랑의 꼴이 있는데, 자, 직선 L을 한번 그었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 직선 L이 여기에 나와 있는 정사각형과 이와 같은 직각삼각형의 면적을 2등분 시키겠대. 됐어요? 그렇게 뭐가 된다? 직선 L을 그려라. 됐나? 자, 이때 직선 L을 그렸을 때 그 직선 L이 Y축하고 만나는 Y절편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했어. 자, 그러면 일단 그림 한번 봐볼까요?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직선 L을 그려야겠는데 그 직선 L은 정사각형하고 직각삼각형의 면적을 2등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어떤 만약에 하나의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정사각형의 면적을 2등분하려면 그 직선은 반드시 어딜 지나가야 한다? 대각선의 표점을 지나가야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내가 반드시 이 직선 L은 어느 점을 지나가냐면 마이너스 1,1을 반드시 지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 때문에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정사각형의 면적을 2등분하려면 반드시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가야 한다. 그때 직선 L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봐봐. 이때 만약에 직선 L을 그리는데 이 직선의 Y좌표를, Y절편을 FT라고 하겠다. 이 점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말들 하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 직선의 Y절편을 FT라고 하겠다. 그러면 이 노란색 직선 L의 Y좌표를 뭐로 표현해달라는 거야? T로 표현해달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FT를 찾아서 다음 식의 극한을 구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이야기야. 자, 간다. 내가 구하고자 일단 이 직선을 찾아야 해. 이 직선은 일단 정사각형의 면적과 직각삼각형의 면적을 2등분하니까 일단 정사각형의 면적을 2등분할 조건을 이용할 거예요. 그럼 이 점을 지나니까 이때 이 직선 L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1을 지나가기 때문에 기울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x 플러스 1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직선은 무조건 정사각형의 면적을 2등분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뭔만 2등분해 주면 된다? 직각삼각형의 면적만 2등분해 주면 되는 거야.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직각삼각형의 면적을 2등분하려면 이 직각삼각형은 2분의 1, 밑변 2, 높이 t. 직각삼각형의 면적은 t 나오네. 자, 면적 자체가 t가 나오니까 아래쪽에 있는 사다리꼴의 면적보다 위쪽에 있는 삼각형의 면적을 이용한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러면 이 빗금친 부분의 면적, 이 면적 S는 뭐하고 같다? 직각삼각형의 면적이니까 절반이니까 S는 2분의 t였다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럼 얘들아 여기 한번 봐보자. 내가 이 직각삼각형의 면적을 만약에 찾으러 갈 테니까 잘 봐봐. 뭐가 필요한가? 자, 일단 이 점은 노란색 직선에서 x가 0이었을 때 값이니까 n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이 직선이 n 플러스 1이니까 자, 내가 만약에 이 직각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려면 뭘 알아야 한다? 노란색 직선과 AP를 지나가는 이 직선에 무엇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X좌표가 높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얀색 직선과 노란색 직선과의 교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AP를 지나가는 이 직선을 내가 작성을 해주면 이 AP의 직선은 뭐냐?
증가량을 보면 x가 t를 증가할 때 y가 2를 감소했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얼마 t분의 2x 플러스 2가 돼서 AP의 직선은 얘가 됩니다. 그러면 교점의 좌표, 이 교점의 좌표를 Q라고 한다면 우리는 Q의 X좌표를 무조건 찾아야만이 면적이 등장이 나온다는 거야. 자, 그래서 Q의 좌표를 찾기 위해서 자, 노란색 직선. 자, 노란색 직선이니까 N배 X 플러스 1 플러스 1 이 직선과 자, Q라는 점을 찾는 AP의 직선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t분의 얼마 2x 플러스 2의 이 식의 교점의 x좌표가 뭘 의미한다? q의 x좌표가 되는 거야. 자, 이제 x의 좌표를 만약에 찾으러 가면 자, x로 만약에 묶었을 때 mx 마이너스 넘어가면 플러스 t분의 2의 괄호 밖에 x가 되고 자 마이너스 m이 넘어가면 플러스 m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m 1이 넘어오면 2에서 1 빼니까 1 마이너스 m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됐어요? 자 이때 내가 여기에서 자 x의 값을 찾아야 하니까 x는 자 나눠버리면 m 플러스 얼마 t분의 2에 분자가 1-m 자 분수가 있으니까 t를 곱해버리면 mt 플러스 2분의 t를 곱해주면 t의 1-m이 q의 x좌표가 됩니다. 그래야 이 삼각형의 면적을 찾으러 갈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이 삼각형의 면적을 읽으러 간다. 자, 이 직각 삼각형의 면적을 2등분한 얼마? ST는 자, 이 삼각형의 면적 구하러 갑니다. 파란색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 밑변 봐보실래요? 이 밑변은 이게 밑변인데 이 밑변은 2에서 m 플러스 1을 뺀 값이 되겠네요. 2에서 m 플러스 1을 빼니까 1-m이 됩니다. 밑변 곱하기 높이는 q의 x좌표. q의 x좌표니까 mt 플러스 2분의 얼마냐면 t의 1-m이 자 st가 됩니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는 왔나? 자, 이 면적이, 파란색의 면적이 뭐하고 같다? 2분의 t가 돼야 할 것이다. 자, 2분의 t가 돼야 한다면, 자, 없어진 수의 값. 2하고 2는 없어지고, 여기 t하고 여기 t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분자에 남는 것은 1-m의 제곱이 되는 거고, 우변 자체는 정리하면 MT 플러스 2가 됩니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됐나? 근데 여기다 나봐봐. 내가 찾고자 하는 게 뭐야? 뭘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직선의 y절편 찾아가는 이야기죠. 그림 봐보세요. 직선의 y절편이 뭐로 표현됐어요? m 플러스 1이죠. 근데 문제는 직선의 y절편이 뭐라고 했어? ft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직선의 y절편이 t로 표현됐다는 거야. 결국 m 플러스 1 값을 뭐로 표현해달라는 거예요?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m을 찾아내야 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찾는지는 아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m을 찾으러 가면 m의 제곱 마이너스 2m mt 넘어오면 마이너스의 2m에다가 mt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mt니까 플러스 tm 상수항은 1에서 2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은 0이어서 여기서 m을 찾아보려고 했더니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뭐로 넘어간다? 근의 공식으로 넘어갑니다. 자, 근의 공식으로 넘어가면 m은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얼마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마마 플러스 4가 돼서 괄호 안에 있는 수의 값이 t의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8로 이렇게 바꿔져 버립니다. 됐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내가 m을 알아야만이 y절편을 아는데 m이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나왔습니다. 자, 과연 m은 플러스가 될까 마이너스가 될까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m 플러스 2라는 이 절편은 0하고 2 사이에 있는 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m 플러스 1값은 0하고 2 사이에 있는 수다. 그래서 자, 부등식의 양변에 2를 빼면 m은 가질 수 있는 범위가 m 플러스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돼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 만약에 이 모양을 봐라. 원상복귀 시킬 거야. 여기가 만약에 4였고 여기에 값이 플러스 값을 가졌다면 2분의 앞에 있는 수도 t 플러스 2 뒤에 있는 수도 t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t 플러스 2가 돼버리네. 그럼 얘는 분자가 2t 플러스 4를 2로 나누면 t 플러스 2가 되네. 근데 이 수는 원래가 이 자리가 8이었지. 그러니까 이 수만 된다고 해도 t가 양수기 때문에 m은 무슨 수예요? 2보다 큰 수가 돼버리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m이 플러스 값을 뭐한다? 절대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플러스 값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m은 여기에서 마이너스 값을 갖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원래 원상복귀 시켜주면 얘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m이 나오는데 문제에서 이 직선의 y절편을 ft라고 하자. 자, 근데 이 직선의 y절편이 얼마야? n 플러스 1이어서 여기에다 1을 더해야 합니다. 알겠죠? 자, 여기다 1을 더하면 ft는 얼마가 되냐면 2분의 2는 1은 2분의 2니까 더하면 4가 돼서 t 플러스 얼마 4 마이너스 루트에 t의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8이 뭘 의미한다? 직선의 y절편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게 ft인데 그때 ft의 값을 찾았을 때 t가 0으로 갈 때 극한을 구하여라. t가 0으로 가면 분모 2고 t가 0으로 가면 앞에 4 t가 0으로 가면 루트 8이야. 루트 8이 2루트 2가 되죠. 정리하면 2 마이너스 루트 2가 이 식의 극한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시험 문제 반드시 한 문제는 등장을 시키는 거야. 그렇지? 2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를 봤을 때 반드시 등장을 했을 때 단지 극한이냐 연속이냐 미분이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반드시 한 번 정도는 상대를 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192번 내용을 한번 가본다. 자, 192번 문제인데 얘들아 선생님이 이 앞전에도 이야기했지 잠깐만 봐봐. 많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건 분모가 0이면 네, 분자가 0입니다. 분자가 0이면 분모가 0입니다. 이걸 쓰거든요. 근데
그거에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라고 한다면 반드시 극한이 존재하면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아야 한다겠지. 그걸 안 쓴다는 거야 학생들이. 아시겠죠? 극한이 존재한다는 말을 줬는데 그냥 극한이 존재한답다 하고 넘어가 버리면 절대 식을 꺼낼 수가 없습니다. 답? 답 먼저 말해줄까? 네, 궁금한 거구나. 그렇지. 우리 가원이가 한번 불러봐. 답은 220문제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192번 문제는요. 함수 fx는 3차 함수입니다. 근데 3차항의 개수가 1입니다. 자, 1인데 문제에서는 더 이상 없어요. 함수 fx는 3차 함수고 3차항의 개수가 1이다. 자, 그리고 다음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 마이너스 얼마? 1. 이거의 극한이 존재합니다. 극한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의 상수값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꺼낼 수 있는 식이 얘가 봐봐. 여기서 꺼낼 수 있는 식이 두 개가 있어요. 분모가 0이면 분자가 0, 분자가 0이면 분모가 0이다 해서 식을 하나 꺼내는 거고, 그리고 또 꺼내야 할 게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라는 것을 꺼내야 한다는 거야. 알겠죠? 근데 첫 번째 식만 꺼낸다면 대부분 첫 번째 식만 꺼내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내용을 읽어 나가지가 못합니다. 모든 실수의 x에 대하여 fx가 이 식의 값이 무엇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보다 더 크다. 이 두 개를 가지고서 fx를 찾아내라는 겁니다. 자, 앞전에도 저하고 이 문제를, 이런 형태의 문제를 풀었거든요. 똑같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 간다. 잘 봐봐. 자, 이 두 개를 이용해서 fx를 찾아라. 문제는 문제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은 꺼낼 수 있는 식이 하나도 없어요. 알겠죠? 자, 가와 나를 이용해야 한다. 그런데 가를 봤을 때 제일 먼저 분모가 0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모가 0이니까 우리는 반드시 분자가 0이다 라는 식의 값은 반드시 꺼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분자가 0이니까 x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자, 절대값 안에 있는 수의 값 f0 마이너스 1은 얼마가 된다? 0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 봐봐 얘들아. 네, fx 마이너스 1은 봐라. fx가 3차, fx에서 1을 빼고 3차. 근데 이 식은 여기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결과가 0 나왔네. 그럼 이 식은 반드시 x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x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식은 x라는 인수를 반드시 가지고 있다. 근데 fx가 3차이기 때문에 우변도 3차가 돼야 한다. 그래서 x가 1차이기 때문에 뒤에 뭔가 곱해져 있겠죠. 그죠? 자, 그 곱해진 2차식을 뭐라고 하자? gx라고 하자. 자, 그래서 우리는 분모가 0이면 분자가 0이다. 분자가 0이면 분모가 0이라는 걸 이용해서 하나의 식을 꺼내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식을 꺼냈는데 이 상태에서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이 식을 집어넣어서 이제 극한을 끌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0에서의 극한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리미터 x가 0보다 더 큰 쪽에서 접근했을 때, 자, 분모 얼마? x. 분자 봐주세요. fx-1 이렇게 씌워졌으면 여기에 절대값이 씌워지면 여기에 절대값이 씌워지네. 그럼 여기에 절대값이 씌워지면 절대값 x에다가 절대값 gx가 각각 씌워져도 이 식은 변함이 없죠. 자, 0에서의 우극한과 리미터 0에서의 좌극한 x분의 똑같이 절대값을 씌우면 이 식이 성립해서 이때 이 식은 항상 0에서의 극한이 존재한다. 0에서의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구나라는 걸 생각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갑니다. x가 0보다 더 큰 수가 되면 이 절대값은 자기 자신이 나오겠네요. 자기 자신이 되면 얘하고 약분돼 버리네. 그럼 0 집어넣으면 좌변은 절대값 G형을 의미하고 우변은 x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이 절대값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네. 없어지면 마이너스가 있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의 절대값 G형이 돼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서로 같다는 거예요. 그럼 넘어가면 요게 두 번 있겠네. 이해됐나? 그럼 요거의 극한이 0 나왔다는 이야기네. 이거의 극한이 0 나왔다는 것은 G0이 얼마였다? 0이었다는 겁니다. 됐어요? 자, G0이 0이었다는 말은 잘 봐봐. 이 GX가 X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fx는 원래 x밖에 없었는데 gx라는 식의 값이 x는 인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x의 제곱이 되는 거고 fx가 3차이기 때문에 2차니까 곱해진 게 1차야. 근데 3차의 개수가 1이니까 뭐라 하자? x-a라고 이렇게 fx가 읽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는 이 조건을 이용해서 분모가 0이면 분자가 0, 분자가 0이면 분모가 0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식을 뚝 꺼내야 하는 것은 반드시 이거의 극한값이 존재했다는 거야. 알겠지? 극한이 존재했다? 아, 극한이 존재했는 것뿐 하고 넘어가면 안 돼. 알겠죠? 극한이 존재했다는 것은 반드시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아야 한다는 거야. 그걸 써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gx의 값을 읽었고 이제 나라는 식의 값을 쓰러 가면 자, 여기에서 보세요. 힘차게 약분을 해버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나의 조건 봐보세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죠. x가 양수한 방이 있었다면 약분이 되지만 음수면 방향을 바꿔야겠네. 그러니까 함부로 약분을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요거 한번 가보자. 요거 전개하면 x의 3승 마이너스 ax의 제곱이야. 근데 여기에다가 x를 곱했어. 곱하면 x의 4승 마이너스 ax의 얼마? 3승. 그리고 우변 자체가 마이너스 4x의 제곱. 아, 한번 봐볼까요? 여기서 하나 빠졌네요. 자, gx가 만약에 얘니까 요 마이너스 1이 넘어와야겠죠? 마이너스 1이 아직 안 넘어왔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넘어오면 뒤에 플러스 1. 그러면 이 식의 값이 x의 3승 마이너스 ax의 제곱 플러스 1인데 x를 곱하면 여기 얼마? 플러스 x. 그리고 나서 우변이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x. 자, 정리합니다. x의 4승 마이너스 ax의 3승 넘어가면 플러스 4x의 제곱. x가 없어져서 요식이 성립돼야겠네요. 그러면
각 항의 공통인수 x의 제곱을 꺼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네. 그러면 어떤 수를 제곱하면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곱에서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그래프가 붕 이렇게 떠야겠네요. 됐어요? 그러면 판별식 뒤의 값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16이 0보다 적거나 같다. a가 가질 수 있는 범위가 마이너스 4에서 어디까지? 4까지 갔습니다 라는 조건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이때 F5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F5 5 집어넣으면 125에다 1 더하면 126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25의 2. 됐어요? 그럼 요 식의 값이 최대가 되려면 A가 가장 작은 수가 들어와야겠네. 그럼 A가 가장 작은 수가 마이너스 4니까 집어넣으면 100이 되는 거죠. 최대값은 226. 만약에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다면 4가 들어가야겠죠. 그럼 그때는 얼마가 됩니까? 26이 나와야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만 봐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학생들하고의 차이점을 봤을 때 분모가 0이면 분자가 0, 분자가 0이면 분모가 0이라 해서 여기까지는 어느 학생이든지 다 꺼냅니다. 알겠죠? 그런데 극한이 존재했습니다. 극한이 존재했다는 말을 혼자 그냥 존재했는가 보나 하고 넘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극한이 존재했다. 우극한과 좌극한이 서로 같았구나. 그걸 쓰러 가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못 쓰면 극한을 절대 이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적용을 못 합니다. 화장실 잠깐 갔다 오세요. 직수업을 해야 돼? 세워야 돼? 어디였지? 뜰에서 나는요 아니 이거 원 방정식 세울 수 있잖아. 키가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y축과 접하는 점은 키랑 0이란 말이지.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그러면은 이 중심은 t 뭐냐? 그 다음에 y는 모르니까 b로 맞춰놔요. 근데 y축을 접한다니까 이 중심의 y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가 같겠죠? 반지름의 길이하고 y 좌표요? 그러니까 여기가 중심이면요. 얘가 x축과 접한다느라 그러면 y가 반지름이지. 그러면 식이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러면은요, 이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근데 얘가 0과 1을 지나가면 위장벽이 대입을 해서 t 제곱 이렇게 해서 뒤에 꼴로 이렇게 하면 나와. 소화를 그래서 살사나 붉은 똥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먹는 게 좋다. 어떡해.
나 왜 이렇게 안 보이지? 나도 오늘 뭐 나너 혹시 뭐지? 문제 아니? 3이 안 불러주시지 않았어? 2번 나오는 나도 2번 나고. 맞겠지? 사람을 틀리지 않았어. 너 189고 풀었지? 189? 풀긴 풀었는데 어떻게 풀었어? 나 5가 계속 나는 이거 넘겨서 FX로 줬잖아. 됐어? 네? 궁금한 건 됐어? 네. 쌤 183번 정답 뭐예요? 183번이요? 네. 오! 어떡해. 183번이요? 4분의 1, 2번. 어떻게 했어? 그래서 GX니까 나도 이렇게 이거 밑으로 X 플러스 FX 넘겨서 둘 다 X로 나누면은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잖아. 그래서 이 X분의 FX가 똑같이 들어가니까 이거 치환을 해가지고 다음에 그러면 1-t분의 1 플러스 t가 4가 되니까 등식 세워가지고 그럼 t가 5분의 3이 나오거든요. 근데 주어진 식도 X로 똑같이 나누면은 얘를 치환하면 너 되니까 천재야. 야, 근데 너희들 이 문제를 꼭 다 알 수는 없겠지만 풀어보고 들어간 거하고 안 풀어보고 들어간 거하고 시험 문제 한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차이는 진짜 크다. 내가 잠깐만 여기 봐봐. 183번. 여기 봐라.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어주지만 봐봐요. 이런 문제는 만약에 실질적으로 자기가 좀 어려워하니까 좀 부담스러워할 수 있지만 아까 그 6문제 같은 거 있죠? 아, 그런 문제는 시험 문제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 굉장히 큰 그런 계산 과정이 도움이 되는 거야. 맨날 교과서 올림푸스 아, 다 안 나와요. 너? 근데 T가 마이너스 5분의 3이 나온다고? 5분의 3. 나 왜 봐? 잠깐만. 뭐가 되는 거야? 미친. 이거 잘못했다. 네? 설마 클리닉 시간에 선생님께서 이거 뽑아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선생님도 이거 뽑아주셔서 이거 해? 뭐라고? 아 이거를 뽑아주셔서 쓰는 거 또 이거 하냐고? 하냐? 모르겠는데 나 필터쌤이 아니란다. 쌤이 이거 프린트 준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찢어지려고 그래. 왜? 물 때문에. 겠니? 아. 저 제일 위에 올려놨어요. 예, 감사. 근데 그 Q가 혹시 그 T가 그 중심이야? 어?
Q가? 무슨 Q가? 그러니까 X좌표 T가 중심. X좌표. 우리 온이 오면 시작하자. 자, 여기 한번 봐봐. 아직 안 왔네. 왜 혜원이 그 과자 안 먹어? 아니, 그냥 누군가 과자 이거 먹는 거 하나 먹으려고 차가 안 먹네. 자, 195번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본다. 자, 너희 학교 선생님이 1강에서, 쥐야기 봐봐. 1강에서 극한에서 시험 문제를 낸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봤을 때 학교 너희 선생님들이 낸 문제가 21번하고 29번에서 등장을 시켰거든요. 1학기 내내. 이번에도 아마 21번하고 29번에서 내야지 애들이 문제를 못 푸는 거야. 만약에 1강에서 극한에서 21번 문제를 낸다면 오늘 프린트의 제일 첫 번째 문제 있죠. 그치? 맞습니까? 그리고 자, 아까 여기 한번 봐봐. 사각형 면적 있죠. 사각형하고 직각삼각형 면적 한다고 했지. 2등분하는 문제 있잖아. 근데 그것은 시간이 솔직히 너무 많이 걸려. 애들 입장에서. 아시겠어요? 그러면 또 하나 낸다면 그 문제가 이 문제야. 알지? 알겠죠?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오늘 프린트의 제일 첫 번째 문제와 이 문제 중에서 21번 문제가 등장한다면 이게 나오지 않을까. 약간 변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칠판 한번 봐보자. 문제는 다 적어놨습니다. 자, 문제는 뭘 구하여라? GO를 구하여라. 봐라. 자, 함수 fx하고 gx는 3차 함수고 3차항의 개수가 1입니다. 그래요? 그 정도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와 나의 조건을 이용해서 gx를 찾아주세요 라는 이야기야 지금. 알겠지? 뭘 이용해서? 아무런 조건도 없어요. 요 두 개밖에 없어요. 문제 자체가. 이 두 개를 이용해서 gx를 읽어내라는 거야. 선생님 식은 두 개밖에 없는데 도대체 gx는 3차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 한번 봐보세요. 나의 조건. 집어넣을 수 있는 수가 몇 개나 있어요? 1, 2, 3, 4 다 집어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든 이해되니? 이제 그것들을 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자, 갑니다. 칠판 같이 보고요. 풀 문제 있으면 제가 다시 풀려고 하겠습니다. 가의 조건. 더 이상 쓸 수 있는 조건도 없네요. 그냥 T1은 0이야. 그죠? 자, 가의 조건은 쓸 수 없는데, 이제 나의 조건을 써야 합니다. 자, 나의 조건에서는 n자리에 1, 2, 3, 4가 들어갑니다. 했네요? 그래서 이게 1, 2, 3, 4부터 집어넣을 거야. 그래서 첫 번째. n이 만약에 1이면, 자, n이 만약에 1이면, 리미터, n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x가 1로 갈 때, 자, gx분의 fx.
n자리에 1을 집어넣습니다. 1 집어넣으면 0 나오네요. 그죠? 그런데 x가 1일 때 가해 조건에서 분모가 0이어서 당연히 분자가 0이니까 f1은 0이란 식이 등장하네요. 그러니까 이걸 집어넣어야 한다는 걸 알아야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n자리에 2를 한번 집어넣을까요? 자, 같이 집어넣습니다. 2를 집어넣으면 리미터 x가 2로 갈 때, 자, gx는 gx분의 여기 한번 봐주세요. fx가 2를 집어넣었더니 0 나왔어요. 자, 이걸 읽으셔야 합니다. 2를 집어넣으면 g2네. 야, g2가 0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이 분수가 0이 나왔대. 분수의 값이 0이 나온 경우는 하나밖에 없어요. 분자가 0이었을 때. 아시겠어요? 됐나? 그래서 이 두 번째 식을 보고서 F2가 얼마야? 0이구나 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됐니? 그러면 이 두 개를 봤을 때, 자,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다? 선생님, fx는 3차식인데 이 두 개에 의하여 x-1과 x-2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네요. 그죠? 근데 fx가 3차면 2차가 나왔으니까 이제 적어진 수의 값은 1차가 돼야 하니까 이렇게 표현돼야겠네. 오케이? 자, 이제 gx 들어갑니다. gx는 g1이 0이니까 gx는 x-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는 몇 차가 있을까요? 2차가 있겠죠? 그죠? 그 2차식을 제가 모르니까 그 2차식을 뭐라고 놓자? 이렇게 x-b, x-c라고 이렇게 놓을 겁니다. 됐나요? 자, 이제 fx를 찾고 gx도 1차식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들아, 요 두 개, 이 두 개를 자, 집어넣습니다. 자, 집어넣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봐. 리미터 x가 1로 갈 때 분모가 x-1, x-c, x-b 분의 분자가 x-1, x-2, x-a인데 이 값이 얼마 나왔어요? 0 나왔죠. 자, 갑니다. 이게 0 나왔는데 x가 1로 갈 때 분모 분자에 x-1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봐봐. 분수가 극한값이 0 나온 경우는 하나밖에 없다니까? 분자에서 0 나왔다는 거야. 근데 이놈이 0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0 나왔다는 거죠. 2를 집어넣었을 때 분자가 0이 돼야 하니까 A는 얼마였다? 1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fx를 완벽하게 다 찾아버렸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제 3을 집어넣는다. n자리에 3을 집어넣으면 리미터 x가 3으로 갔을 때 gx는 x-1, x-b, x-c 분자는 x-1의 제곱 얼마? x-2 이렇게 되겠네요. 됐어요? 그런데 n자리에 3을 집어넣었으니까 3을 집어넣으면 2에다 1 곱하니까 이 값이 얼마다? 2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나? 됐어요? 이 나온 거 이해되니? 자, 그럼 이제 간다. 여기 x-1과 여기 x-1 하나가 없어집니다. 자, x에다 3 집어넣으면 잘 보세요. 3 집어넣으면 이거 1이네요. 그죠? 3 집어넣으면 이거 2네요. 여기 2고 여기 2가 약분돼야 버리네. 그럼 결국 분모는 얼마야? 2를 가져야겠네. 그래서 얼마? 3을 집어넣은 분모 3-b와 3-c가 얼마다? 1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9-b 플러스 c 플러스 bc는 얼마다? 1. 이런 식의 값이 등장합니다. 됐어요? 자, 이제 집어넣을 수의 값 4를 집어넣습니다. n자리에 4를 집어넣으면 리미터 x가 4로 갈 때 x-1, x-b, x-c분의 x-1의 제곱 x-2가 되고 4를 집어넣으니까 3에다 2를 곱해서 6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x-1이 한 번 약분되고 분자 보세요. 4 집어넣으면 이거 얼마야? 3이네. 요거 2네. 6이네. 여기 6이네. 분모가 1 나와야겠네. x에다 4를 집어넣은 결과 4-b, 4-c가 1이어서 정리하면 16-b 플러스 c 플러스 bc가 1이라는 이런 식이 등장합니다. 됐어요? 쌤 근데 마이너스 3 플러스 b 마이너스 3b 플러스 c 아니에요? 핑크 색깔 시계. 아, 3이니까 9이니까 여기가 3이 들어와야겠네. 그리고 여기도 뭐가 들어와야 합니까? 이렇게 들어와야겠네요. 됐죠? 자, 이제 연립을 한 다음에 여기 BC가 보이네요. 자, 그래서 뭘 빼냐면 위에서 아래에서 위에 걸 뺍니다. 노랑에서 빨간색을 빼러 갈게요. 16에서 9 빼면 얼마? 7. 이거에서 이거 빼면 플러스가 돼서 마이너스 b 플러스 c. 그 다음에 요거 없어지니까 얼마야? 0 나오네. 그러면 b 플러스 c는 얼마야? 7 나왔네요. 자, 그런다 얘들아. 7이면 마이너스 21. 9에서 21을 빼니까 마이너스 12네. 넘어가면 플러스 10이니까 bc는 13이 되네요. 야, 곱해서 13이 되고 더해서 7이 되는 두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이거 못 찾잖아요. 그죠? 그게 더 이상 bc를 찾을 수 없어요. 자, 그런데 나는 G5를 찾으러 가라는 이야기야. G5의 값은 여기다 5 집어내야겠네요. 자, G5는 여기 얼마? 4에다가 5-b, 5-c 얘가 되겠네요. 그럼 얘가 봐봐. 요거 전개하면 25죠. 25에 마이너스 5에 가로 열고 b 플러스 c네. 플러스 bc네. 그럼 두 수의 합과 두 수의 곱이 다 나왔네. 그럼 요 놈을 집어넣으면 G5의 값을 읽어나갈 수가 있지.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것을 우리가 뭐 해야 한다?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21번 문제가 등장했을 때 1강에서는 이런 스타일이 등장한다니까. 알겠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등장했을 때 이런 문제를 하나 맞고 안 맞고의 차이점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안 풀어주면 6문제도 실질적으로 제가 답안지를 드리면 계산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유념하시고 그런 걸 좀 보시고요. 답안지를 드릴게요.
개인 질문도 시작하시고 숙제도 잘 해가지고 올 수 있는 범위로 잘 해가지고 오세요. 알았죠? 미안해 정연아. 일어서서 문 좀 닫아줘.